한국 대표팀이 U17 아시안컵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6대1로 대승을 거두며 그 전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축구 팬들과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신들은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가 탄생했다 언급하며 우리 대표팀을 향해 극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신들은 한국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과 훌륭한 팀워크를 보고 우리 대표팀이 17세 수준이 아니라며 선수들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여 한국의 6대1 대승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한국 U17 대표팀에 대한 외신 및 축구 팬들의 반응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개최되는 U17 아시안컵은 4강에 진출하는 4팀이 2023 U17 월드컵의 출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조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카타르와 함께 배정되었으며 8강 첫 상대가 어조인 것을 고려하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아시아 축구 강팀이라 평가받는 팀이 C조와 D조에 배정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카타르가 있는 B조의 세 팀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조 편성은 아니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한국은 전반 초 주장 김명준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한 골차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분 뒤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빼앗기고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한국의 엄청난 맹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 20분 양민혁의 드리블 돌파 후 크로스를 받은 백인우의 헤더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31분 이번에는 윤도영의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수를 가볍게 뚫어내고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도 한국은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볼 점유율만 봐도 한국은 75%를 기록하며 압도적이었습니다. 카타르 선수들은 반코트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그저 수비만 할 뿐이었는데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양민혁의 침투에 이어진 공을 김명준이 마무리했고 이어서 다시 한번 양민혁의 드리블에 카타르 선수들이 무너지며 패스를 받은 백인우가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 엄청난 골 장면이 나왔는데요. 박승수의 크로스를 윤도영이 바이시클킥으로 연결했고 키퍼의 엄청난 선방에 튕긴 세컨볼을 침착하게 김명준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김명준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뛰어난 드리블과 크로스 능력의 양민혁 역시 팀의 핵심이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의 경기력에 해외 매체들은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어째서 한국의 17세 이하 선수들이 강한지 놀라는 반응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한국인 특유의 우월한 신체 조건이 비밀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공중볼 경합이나 몸싸움에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렇듯 뛰어난 신체 조건은 수비와 공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 축구는 전략적인 면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 선수들의 전체적인 능력과 팀워크 그리고 집중력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능가하며 경기를 이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수들의 끊임없는 훈련과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으며 유럽 국가들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 유소년들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양발을 다룰 줄 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까지 양발을 사용할 줄 알며 이는 감독이 전술을 짜는데 유연성을 높이는 큰 요소입니다. 이에 영국 BBC 스포츠 패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유럽 선수들 중에서도 양발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선수는 많지 않다. 유럽의 일부 선수들은 한쪽 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런 취약점이 없다. 그들은 양발을 골고루 사용하기에 상대팀은 상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며 한국 선수들의 양발 테크닉에 대한 찬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선수들의 능력은 그들이 갖춘 기본기와 체계적인 훈련 덕분이죠. 이는 한국 축구의 육성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따라서 한국 축구가 미래에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단순히 6대1로 대승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데요. 그 이후로 유소년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일본과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 첫 번째 경기부터 승리하지 못했고 경기 내용도 아쉬웠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에 일본과 중국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대승에 대해 중국 팬들의 반응은 한국 선수들의 드리블과 패스가 너무 훌륭하다. 17세 이하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중국 축구는 답이 없다. 한국을 따라가려는 미련한 짓은 이제 멈춰야 한다. 한국 축구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나는 TV를 보다가 프로 선수들의 경기로 착각했다. 등 한국의 젊은 재능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 팬들 역시 한국의 뛰어난 경기력을 부러웠었는데요. 손흥민만 봐도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으로 일본과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U17 선수들까지 이렇게 강하다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축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벌써부터 이렇게 대단한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 두렵기까지 하다. 일본에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스타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축구는 아시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